자, 이제 새로운 단원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도형의 이동은 말 그대로 도형을 이동시키는 건데요. 도형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한번 제목을 한번 정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대충 듣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 무엇을 해당하는 게 뭐죠? 도형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무엇에 해당하는 것은 도형이 됩니다. 도형, 그죠? 도형은 두 개, 크게 두 가지죠. 뭐 있습니까? 점이 있죠, 점. 그다음 두 번째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도형인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도형이라고 여기 따로 봐서도 도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도형은 이제 여기 점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자면 점과 도형의 이제 그 차이점 뭐냐면 도형은 식으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x, y 관계식이야.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 있어. 등호가 뭔지 알죠? x, y 관계식.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 있어. 등호 포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대충 듣지 마세요. 자, 이거 하나로 놓치면 결국은 이제 문제 적용 못해요. 자, 그래서 점 또는 도형, 즉 도형이라는 것은 x, y 관계식입니다. 등호가 들어간 식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이동시킬 것이냐? 어떻게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크게 해야 되는데 역시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이동의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자, 크게 나누면 자, 나눌게요. 자, 이렇게. 자, 먼저 요건 좀 눈이 아프니까 그냥 검은색으로 쓸게요. 자, 이게 이제 파란색이에요. 일단 이런 개념이 중에 문제 풀어봤자 뭐니 어차피 계속 틀 텐데 개념을 대충 하니까. 그죠? 이 개념 똑바로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이동의 종류는 평행이동이 있어요. 평행이동. 그러니까 점 또는 도형을 평행이동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평행이동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x축 방향, 그죠? 또는 y축 방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쓸게요. 자, x축 방향과 x축 방향으로 이동을 시킨다. x축 방향은 오른쪽, 왼쪽, 좌우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죠? 좌 또는 우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x축 방향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y축 방향, 그렇죠? y축 방향으로 이동을 시킨다. 자, y축 방향은 뭘 의미합니까? 위 또는 아래를 의미하죠. 네, 위아래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는 경우를 y축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을 평행 이동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 이동이 있어요. 대칭 이동. 그러니까 대칭 이동은 어떤 점 또는 선을 기준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고 했어요? 대충 듣지 마세요. 자, 뭐라고 했죠? 점 또는 선을 기준으로 대칭시키는 거야. 알겠죠? 예. 그래서 점을 기준으로 대칭시키는 것을 점대칭이라고 하고요. 점대칭. 그 다음에 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하는 것이 선대칭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뭐 점대칭은 이때 결국은 키포인트. 이때 결국은 이때 이 점이 뭐가 됩니까? 점을 기준이니까 이 점의 역할은 기준점이 되죠. 이 점은 뭐가 됩니까? 이때 점은 대응하는 점끼리의 중점이 됩니다. 알겠죠? 뭐가 된다고요? 점은 기준이 되는 점은 대응점끼리 중점이 됩니다. 대응 점끼리의 중점이 된다.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면 선대칭의 이 기준선은 어떤 역할을 하냐? 대응하는 점끼리, 알겠죠? 대응하는 점끼리 연결했을 때 수직 이등 분석이 됩니다. 대응 점끼리 연결했을 때 이 기준이 되는 선은 무슨 선이 된다?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자, 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대칭의 점은 중점입니다. 다시 점대칭의 점 뭐예요? 중점이라니까요. 점대칭의 점은 뭐가 된다고요? 중점이 된다니까요. 선대칭의 선은 무슨 역할을 한다?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점대칭은 어떤 대칭이냐?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하는 건 뭐 원점 대칭도 있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원점이 아닌 임의의 점 A, B 대칭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하자면 점대칭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요런 겁니다. 자, 컨퍼런스 점대칭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점대칭은 어떤 점 뭐 임의의 점 자, A, B가 있는데 자, 이것을 기준이 되는 점을 뭐랄까 뭐 M, N 요거 대칭을 시키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콤파스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한다? 콤파스가 필요해요. 점대칭을 하기 위해서는 콤파스를 가지고 작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요. 콤파스 바늘을 대응점에 찍어요. 알겠죠? 대칭점, 자꾸 잘못했네. 대칭점에 찍어요. 콤파스 바늘을 어디다 찍는다? 여기다 찍어, 콤파스 바늘. 그리고 다리를 여기까지 벌려. 그러면 이렇게 이거 콤파스는 원이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몇 도 회전 이동한 거냐면 180도 회전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돌리든 오른쪽으로 돌리든 어차피 180도죠. 한 바퀴가 360도니까. 그쵸? 콤파스 바늘을 기준점, 대칭점에 찍고 다리를 대응점 A, B까지 벌린 다음에 뺑 됐어요? 180도 회전 이동하면 이때 생기는 점이 바로 대응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일단은 다시 바늘을 찍고 여기가 바늘이에요. 바늘. 요게 기준점이죠. 기준점. 그죠? 대칭점. 다른 말로 뭐가 된다? 중점이 됩니다. 중점. 그래서 바늘 찍고 그 다음에 다리를 A, B까지 벌린 후 이렇게 뺑 돌리라는 거예요. 뺑 이렇게 몇 도 돌린다? 180도 돌린다 라는 겁니다. 180도 이렇게 180도를 돌리면 이때 생기는 요점이 바로 대응점인 C, D가 된다. 결국은 기준이 되는 M, N은 이 두 점에 뭐가 됩니까? 중점이 됩니다. 중점.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점대칭을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메모를 하자면 콤파스 바늘을 대칭점에 찍고 콤파스 바늘을 대칭점에 찍고 몇 도? 180도 회전 이동하면 대응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네, 이게 바로 점대칭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대칭에 대한 이 내용을 어떻게 대칭시키냐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대칭의 선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가 됩니까?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고 했고요. 그럼 어떤 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대칭 이동을 많이 시키냐? 자, 선대칭은 주로 X축 대칭 많이 시키고요. 그 다음에 Y축 대칭, 그 다음에 Y는 뿔마 X라는 직선 대칭, Y는 X, 그 다음에 Y는 뿔마 X. 그러니까 기울기가 뿔마 1일 때, 이거는 원점 지나고 얘는 이제 플러스 A 이런 직선. 그 다음에 임의의 직선, 그냥 모르는 직선. Y는 AX 플러스 B 대칭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선 대칭은 어떻게 해서 만든 겁니까? 역시 컨퍼런스 가르쳐 드릴게요. 쉬워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선 대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기준이 되는 선을 접습니다. 됐죠? 자, 어떻게 한다고? 자, 물감을 칠한 다음에 물감을 대응점에 칠하고
대응점에 7하고 기준이 되는 선을 접었을 때 기준선이 되죠. 기준이 되는 선을 접었을 때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빨간색 물감을 여기다 칠했단 말이야. 빨간색 물감 A, B 물감을 칠했어. 그 다음에 기준선이 있겠지. 어떤 선대칭이니까 이 선에 의해서 뭐 y는 뭐 mx 플러스 n이라 합시다. n. 자, 이것을 기준선으로 해서 접었다가 펼치면 이쪽에 물감이 빨간색 물감이 또 찍히겠죠. A 프라임, B 프라임을 합시다. 됐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기준선은 뭐가 된다? 대응점끼리 연결했을 때 뭐가 된다?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감을 대응점에 칠하고, 오케이? 여기다 칠한 다음에 어때? 기준이 되는 선을 접었어요. 다시 펼치면 유치하더라도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공부하세요. 유치하게 공부해서 기억만 남는다면 절대 안 틀리죠. 자, 기준이 되는 선을 접었을 때 다시 펼치면 새롭게 찍히는 점이 대응점이 된다. 됐어? 이때 이 선은 무슨 선이 된다? 기준선은 무슨 선이 된다?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결국 무슨 말이야? 그 공식만 암기하면 안 된다고. 아니 뭔지 알고를 암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기본 개념부터 정확하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결국은 무엇을 뭐라고요? 점하고 도형. 점하고 도형의 구분점은 도형은 xy 관계식이야. 등호가 들어간 관계식. 이거 대충 하지 마세요. 좀 이따 하나도 문제 못 푼다. 그다음에 어떻게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있는데 평행이동은 x축 방향, y축 방향. 대칭이동은 점대칭, 선대칭이 있고 점대칭은 뭐가 된다? 중점이 되고요. 선대칭에서는 수직 이등분선이 되고 구체적으로 점대칭은 어떻게 대응하는 거냐? 콤파스 바늘 180도 회전 이동. 그 다음에 선대칭은 종이를 접었을 때 펼친다. 이 개념, 이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식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자, 공식을 설명하기 전에 알겠죠? 어떡하냐? 자, 공식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머릿속에 딱 기억해.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면 이제 안 헷갈리는데 공식 적을까요? 공식을 자, 팁이에요, 팁. 자, 공식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점은요 위치를 판단하는 거고요. 오케이? 도형은 알파벳으로 판단을 하십시오. 자, 이걸 선생님이 고민해서 학교 다닐 때 엄청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영구 내 스스로 알아낸 거예요. 이거 나 선생님한테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좀 이따 증명도 하겠지만 최종 결론은 이제 공식을 빨리빨리 적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안 헷갈리고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 끝에 연구 끝에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건데 뭐냐면 자, 점은요 반드시 위치로 판단하세요. 점은 뭐로 판단한다? 위치로 판단하시고 공식을 적용시킬 때 알겠지? 위치로 판단해서 적용시켜야 되고요. 도형 즉 등호가 들어간 xy 관계식 있죠, 그렇죠? 도형은 반드시 알파벳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파벳. 그러면 절대 안 틀립니다. 알파벳으로 판단. 자, 아주 중요합니다. 됐어요? 자, 다시 점은 어떻게 판단한다? 위치로 판단하시고 도형은 알파벳으로 판단한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 빼먹었네. 하나 더 할게요.
여기다가 위에다가 팁 하나 쓰세요. 자, 여기에서 무엇을 이라고 했죠? 점하고 도형을 했는데 여기다가 팁 하나 더. 점과 도형의 표현법 요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도 안 되면 어차피 틀려요. 자, 점과 도형의 표현법. 자, 이 사실 두 번째 팁. 요것도 알아야 공식을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점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점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점 P, X, Y 이게 바로 점이에요. 이런 게 점의 표현법이에요. 아니면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F 땡땡 X, Y 이것도 점의 표현법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도형의 표현법은 어떻게 되냐? 아주 간단해요. 구분하는 게 도형과 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호가 있냐 없냐 그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팁 줄게요. 등호가 있는가 없는가 요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도형은 XY 관계식이고 아까 여기 위에서도 했죠. 뭐가 들어가는 식? 등호가 들어가는 식이라 했잖아. 맞죠? 그래서 도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많이 비슷해요.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등호가 있으면 도형으로 보고 등호가 없으면 점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주로 뭐 이렇게 F X, Y는 제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F 땡땡 X, Y는 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예, 가장 큰 차이점 뭐야? 모양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알겠어? 뭐가 점이지? 이게 도형 같기도 하고 뭐 헷갈린다면 다 필요 없어. 뭐만 본다? 등호가 있으면 도형으로 보고요. 그리고 등호가 없으면 점으로 보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공식을 설명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평행이동입니다. 1. 자, 평행이동. 자, 그러면 무엇을 평행이동한다? 점하고 도형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1. 자, 첫 번째 1. 점의 평행이동이 있어요. 점의 평행이동. 자, 점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통 이렇게 점 P 그다음에 X, Y. 자, 얘를 뭐 평행이동 시키겠다는 거야.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X 위치에 됐어요? X 위치에 됐어요? X에다가 X에 그게 아니고 자, 아까 점은 어떻게 한다고요? 위치로 판단하라 했어요. 오케이? 네, 도형은 알파벳이야. 자, 점은 평행이동 시킬 때 X 위치에 n만큼 더해주고 Y 위치에 n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뭐가 됩니까? 점 P는 어떻게 바뀐다? X 위치에 n만큼 더해주니까 X 플러스 m. 그 다음 Y 위치에 n만큼 더해주니까 y 플러스 n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됐죠? 네.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x 위치에 m을 더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m을 해주면 되고 y 위치에 점이니까 플러스 n을 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선생님이 강조하냐면 선생님은 이제 문제를 문장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치?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미 x 뭐 이렇게 자 뭐랄까 y 마이너스 2 콤마 x 뭐 더하기 3 이것을 이 점을 그죠? 등호 없죠?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라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알파벳을 보지 말고 이걸 무슨 위치라 불러요? x 위치라 부르고 이걸 무슨 위치라 불러? y 위치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파벳을 보지 말고 알파벳은 이제 도형으로 하는 거고 점은 그냥 위치로 판단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x 위치 1을 더해. 요게 x 위치지. 여기다 1 더하기만 하면 돼. 그대로 더해주면 돼. 그러니까 y 빼기 1 콤마 y 위치에는 1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2 요게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위치로 판단하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위치에 m 더하고 n을 더한다. x 위치에 플러스 m, y 위치에 플러스 n 요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림으로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x축이 있고 예, y축이 있어 이렇게. 예, 점 P가 여기 있는데 뭐 x, y다라고 했을 때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뭐 n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n만큼 뭐 이렇게 예, 평행 이동해라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점이니까요. 그대로 x 위치에 m을 더해주고요. 알겠죠? 네, x 위치에 m을 더해주니까 x 플러스 m. 그 다음에 y 위치에 n을 더해주니까 뭐가 됩니까? y 플러스 n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y 빼기 1, x 더하기 3이라는 이 점이 있다 쳐. 예를 들어서 알겠어? 됐죠? 이것을 점이야 점. x축 방향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치로 보라고. 이게 x 위치야. 알파벳으로 보지 말으라고 좀. 알겠죠? x 위치에, y 위치에. 알겠지? x 위치에 그냥 1을 더해. 여기다 1 더니까 y 콤마. y 위치에 1을 빼. 그러니까 x 플러스 2. 이게 답이라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공식을 암기하기 전에 자, 다시 돌아오세요. 팁. 공식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거. 점은 어떻게 판단한다? 위치로 판단한다. 도형은 알파벳으로 판단한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팁도 구분하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평행이동의 두 번째. 도형의 평행이동이 알겠죠? 예, 도형의 자, 평행이동. 자, 도형의 평행이동. 일단 도형은 어떻게 생겼어? 등호가 들어간 식이죠. xy 관계식. 그래서 f 자, x, y 이러면 점이 되고요. 는 등호가 들어가야 돼. 0. 자, 이게 도형이 되겠죠. 이것을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자, 평행 이동하라. 됐습니까? 네. 그러면 공식은 일단 공식 먼저 쓸게. x 알파벳 대신에 자, 알겠어요? 예, 뭐 대신에? x 알파벳 대신에 그렇죠? x 빼기 m을 대입하고 y 알파벳 대신에 뭡니까? y 빼기 n을 대입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f x 빼기 m y 빼기 n은 제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주면 x 알파벳 대신에 그래서 도형은 알파벳으로 보라 했죠. 대신에 뭘 대입? x-m 그 다음에 y 알파벳 대신에 제일 쉽게 설명하는 거야. 대신에 이렇게 설명하는 교재가 없어. 그러니까 힘들지. 어려워. 이게 이해하기가 진짜 힘들어. 터득 간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y 알파벳 대신에 y 빼기 n을 대입하면 끝나요. 일단은 공식 증명할 거야. 걱정하지 마.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작업이 뭔지 알면 돼. 이 작업 이렇게 하는 것은 자 이제 왜 이렇게 됩니까? 증명할 거야. 자, 자체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 이게 바로 뭘 구하는 과정이다? 자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실제 선생님이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증명. 자, 이 점은 증명할 필요 없죠.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도형은 자 평행이동이 자 공식이 조금 독특하죠. 예, 증명을 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x축이 있다 쳐 이렇게 예, y축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포물선이 하나 있다 칩시다. 이렇게 포물선이 자 이 포물선을 자 평행이동 시킨 거야. 이것을 알겠죠? 네. 복사하고 여기다 그럴까? 예. 옮긴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옮겼다 칩시다.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자 이 도형을 우리가 f x, y는 0이라고 합시다. 됐죠? 등호가 들어가는 식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 n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도형이 됐다 칩시다.
됐어? 그럼 요 도형의 자치를 구하는 문제라고. 요 도형의 자치. 됐어?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있는 이 도형의 임의의 점을 우리가 모르니까 P라고 합시다. P. 그리고 이 점을 모르니까 우리가 A, B라 하는 거예요. 자체 방정식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한댔죠? 네가 구하고자 하는 임의의 점을 뭐로 놓고 풉니까? X, Y로 놓고 풀어 했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점 P가 자 X축방 얼마만큼? M만큼. 그죠? Y축방 얼마만큼? M만큼. 이렇게 평행이도 한 거 아닙니까? 됐어요? 이게 얼마만큼? M만큼. Y축방 M만큼 평행이도 한 거예요. 이 점 P 프라임의 자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니까 X, Y로 놓으세요. 이렇게. 그쵸? 우리 자체방에서 배웠죠? 여기서 움직이는 점이 이렇게 두 개 보인다면 선생님이 키포인트 뭐야? 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어. 움직이는 점이 두 개 보이는데 네가 구하고자 싶은 점, 움직이는 점을 X, Y로 놓고 그리고 네가 벌써 나온 식 있잖아. 여기 자치는 벌써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치가. 그 의미의 점은 A, B로 놓고 풀면 쉬워져요. 이것도 제가 고등학교 때 터득한 거예요. 그쵸?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실제 뭔가 XY 관계식을 구하기만 하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X라는 점은 A에다 뭘 더하면 돼요? A라는 점에다가 M을 더하면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Y라는 점은요. 이제 증명하는 거야. 자, Y라는 점은 뭐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뭐 대입하면 돼요? 자, B 대신에 N을 대입하면 돼요. 됐죠? 자, 근데 네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XY가 들어가 있으면서 등호가 들어가는 식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런데 점 P는 자, 어때요? 여기서 결정적인 키포인트. 점 P A, B는 fx, y는 0을 지납니까? 안 지납니까? 지난다 이거예요. 지나니까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f, a, b가 0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 이 두 식을 보고 우리가 a를 바꿀 수 있죠. 넘겨보세요. a가 뭐가 됩니까? x 빼기 m으로 바꿀 수 있고요. b는 뭐가 됩니까? y 빼기 n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 두 개를 자, a 대신 b 대신 집어넣어버리면 고로 XY의 자치 방정식 결국은 평행이동한 자치의 식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고 봤더니 F 뭐가 됩니까? A 대신 집었더니 X 빼기 M 그 다음에 B 대신 집어넣으면 Y 빼기 N은 제로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요 자치의 방정식이 Fx 빼기 M, Y 빼기 N은 0이다. 어때요? X축방으로 M만큼 Y축방에 M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것은 원래 주어진 그래프를 도형을 X 알파벳 대신에 알파벳이야 알파벳. 자, 알파벳 대신에 X 빼기 M을 대입하고 Y 알파벳 대신에 Y 빼기 N을 대입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 충분히 증명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보기 문제 볼게요. 자, 평행이동 X, Y가 X 플러스 M, Y 플러스 N으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점의 평행이동 공식과 도형의 평행이동 공식이 다릅니다. 근데 이게 뭘 표현합니까? 등호 보여요, 안 보여요? 등호 안 보이죠? 이것은 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점입니다. 점. 이거는 도형이 아닙니다. 그러면 점은 그냥 순진하게 X 위치에 M만큼 더한 거고 Y 위치에 M만큼 더한 거잖아. 그치? 됐어요? 아, 그러면 이걸 읽고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야? X축 방향으로 M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평행이동을 얘도 한번 시켜봐. 요 점도 한번 시켜봐. 라는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X 위치에 M을 더하고 Y 위치에 N을 더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5 플러스 M, 마이너스 4 플러스 N이 되는데 이 점이 뭐가 되더라? 원점으로 이동되더라. 원점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그럼 M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N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보기 문제 볼게요. 자, 직선 4x 빼기 4y 더하기는 0. 뭡니까? 등호가 들어간 식이죠. xy 관계식이죠. 이건 도형입니다. 도형이야. 뭐를 이동할 것인가? 뭐를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일단 목적어 무엇을 이게 점인지 도형인지 구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자고. 이건 도형입니다. 도형. 자, 그러면 도형은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관점으로 알파벳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 평행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1번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 그러면 아까 공식에 의하면 x 알파벳 대신에 그렇죠? 알파벳 대신에 뭘 대입한다? x-1을 대입하면 끝납니다. 이게 도형이니까. 그렇죠? 점은 순진하게 그 양만큼 위치에 알파벳이 아니고 위치에다가 양만큼 더해주면 되는데 도형은 알파벳을 찾아서 그 알파벳 대신에 x 알파벳 대신에 x 빼기 2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자, 4가로 열고 x 대신에 x 빼기 2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제로. 이게 정답이죠. 뭐 전개하시면 4x 빼기 3y 마이너스 6은 제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2번은요. y축 방향으로 마 3만큼 평행이동한 직사의 방정식. 그러면 이것은 도형을 평행이동시키는 거니까 도형은 알파벳으로 보라 했죠. 그리고 부호가 반대로 대입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라는 소리는 y 알파벳 대신에 나처럼 하셔야 좀 이따 고난도 문제가 풀립니다. 자, 대충 하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 y 알파벳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y 플러스 3을 대입한다라는 거죠. 도형이니까. 그러면 y 알파벳 찾으세요. 그럼 4x에 마이너스 3 y 알파벳 보이죠? y 플러스 3을 대입하고 플러스 2는 제로가 됩니다. 고로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7이 제로가 된다. 이게 정답이고요. 자, 3번은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즉 x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그다음 y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시킨 직선의 방정식. 도형을 도대체 무엇을 이동시킬 것이냐, 어떻게 이동시킬 것이냐. 도형을 그죠? 등호가 들어간 xy 등호가 들어간 관계식 그죠? 네. 그러면 알파벳으로 판단. x축 방향으로 음의 방향이니까 x 알파벳 대신에 뭡니까? x 플러스 2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y 알파벳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y 마이너스 3을 대입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x 알파벳 대신에 플러스 2 4가로 x 플러스 2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y 알파벳 대신에 y 빼기 3 맞죠? 더하기 2는 제로가 됩니다. 고로 전개했더니 4x 빼기 3y에 8, 9, 17, 19 19는 0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원이 있는데 이 원을 이건 도형이죠. 그렇죠? 이 도형을 평행이동 시켜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평행이동 시켜라. 자, 그러면 이것은 점입니까? 도형입니까? 점이죠. 점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위치에다가 3을 더하고 2를 뺐죠. 순진하게.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이동시킨 거냐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동시키듯이 이 도형도 이런 방법으로 이동을 시켜라 라는 소리야. 이게 영어 독해야. 이게 영어 독해를 못해 애들이. 알겠죠? 다시 원이 있는데 요 방법으로 평행 이동시켜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요 방법은 뭐야? 점이잖아. 점을 이렇게 바꿨잖아. 그러면 점은 위치로 판단하죠. 여기 x 위치에 뭐 쓴 거야? 3을 더했고 y 위치에 뭐 쓴 거야? 2를 뺐죠. 맞아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 점은 어떻게 이동된 거야? 3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이 방법대로 이 도형도 이동시켜 봐 라는 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도형을 평행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표현시키면 x 알파벳 대신에 그죠? x 빼기 3을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y 알파벳 대신에 y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이동한 원의 방정식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게 이동한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 뭘 구하는 겁니까? 이동했을 때 새로운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맞아요? 자, 먼저 반지름부터 구할게요. 야, 원을 이동시키면 원이 갑자기 커지냐? 반지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정답 찾아야죠. 그 처음 주어진 원의 반지름과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게 키포인트예요. 알겠어요? 이동을 시켜도 반지름의 크기 이런 거 안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반지름이 반제곱 반제곱 빼기 상수니까 반제곱은 4, 4, 16, 25 빼기 35 요게 반제곱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6인가요? 6? 고로 반지름은 루트 6이 됩니다. 자,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이 원을 이동시켜서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처음 주어진 중심이 절반의 부호반대 아니야? 그럼 4, 마이너스 5란 말이야. 이 중심이 이동시키면 중심만 이동시키면 되잖아. 그러면 새로운 중심만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중심은 점이죠. 이 점을 얼마만큼? 아까 여기 써놨잖아. 3만큼 마이너스 2만큼. 그러면 어때? 점은 그대로 순진하게 위치에다가 x 위치에 3을 더하고 y 위치에 마이너스 2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3을 더하니까 7, 2를 빼니까 마이너스 7. 이게 바로 새로운 중심이 되고 반지름은 루트 6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 도형의 식에다가 알파벳 대신에 x 대신에 x 빼기 3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알파벳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하시고 전개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독해를 잘해야 돼. 독해를 꼼꼼하게 영어 공부하셔야 돼.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점 5,1을 점 1,5로 이동하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됐죠? 이건 무슨 말? 이런 방법으로 자, 원점으로 이동되는 점피의 좌표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 점피를 이런 방법으로 평행 이동하면 원점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이 도치법도 들어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럼 일단은 5,1을 1,5로 이동하는 이 방법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이동한 겁니까? 5,1이 1,5로 바뀌었다는 것은 점은 순진하게 위치에다가 양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5에서 어떻게 해서 1이 됐을까요? 5에다가 4를 뺐겠죠. 그 말은 x축방이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4를 빼야 1이 되잖아. 그럼 1은 5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뭡니까? y 위치가 1에서 5로 바뀌었죠. 그 말은 y축 방향으로는 4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어. 알겠죠?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으로 의하여 그 말은 이런 평행이동 방법으로 원점으로 이동되는 이게 결과죠. 결과. 원인이 뭡니까? 점피죠. 점피는 모르니까 A, P라 하고 이 점피를 결과가 뭐가 되도록 이동시키면 어떤 방법으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하면은 원점이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위치에다가 이 양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A 빼기 4, 그 다음에 B 더하기 4가 되고 이게 뭐가 된다? 원점 0,0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고로 A는 4. 그죠? 여기 됐을까? A는 4.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4가 되죠. 이게 바로 점피 X좌표, Y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 마이너스 4가 정답이죠. 여기 됐을까? 4, 마이너스 4. 점피 좌표는 4,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독해도 잘해야 돼, 독해도. 자, 두 번째 문제도 보세요. 두 번째 문제 보면은 원점을 어디로? 1,2로 이동하는 무슨 이동? 어떻게 이동시킨가? 그러니까 점을 어떻게? 평행 이동. 그러면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위치에다가 양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0,0이 1,2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동시켰다는 겁니까? 1을 더하고 2를 더했죠. 그 말은 X축방 1만큼 Y축방 2만큼 무슨 이동? 평행 이동 시킨다라는 거예요. 평행 이동. 자, 이런 방법에 의하여 원점을 지나는 직선 L이 있는데 그죠?
L이 있는데 이 직선은 원점을 지나요. 그러니까 Y는 뭐 MX 할까요? MX. 자, 이 직선이 있었는데 이 방법에 의하여, 그러니까 요 방법, 그러니까 X축방 이만큼, Y축방 이만큼, 요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돼. 영어 독해처럼. 이 방법처럼 똑같이 Y는 MX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동시키면, 그죠? 이동시키면 몇 콤마 몇을 지난다? 3,1을 지나더라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이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이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목적어가 뭐야? 무엇을? 점이야, 도형이야? 도형이죠. 도형은 어떻게 한다? 알파벳으로 판단을 했지. 그치? 그래서 X 알파벳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죠. 이거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죠. 그리고 Y 알파벳 대신에 Y 빼기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Y 빼기 2는 M 가로 X 빼기 1이 되는데 이게 3,1을 지난다라 했으니 지나면 어쩌라? 대입하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은 3 집어넣었더니 2m이 되네요. 고로 m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자, 고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직선의 방정식이죠. 처음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 있죠. m이 마이너스 2분이니까 y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x. 요게 이 문제 정답이 됩니다. 자,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원이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는데 이 위를 움직이는 점 P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점 A점 1,4고 5,1을 있는 선분 위를 움직이는 임의의 점 Q, x2, y2가 있는데 자, 이때 R, x1 더하기 x2, y1 더하기 y2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점의 표현이죠. 그러면 이 원위에 있는 모든 점이 점으로 표현했어요, 지금. 이 도형의 모든 점을. 그죠? 네. x2, y2만큼 평행이 더한 거 아닙니까?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키포인트는 자, 다시요. 자, 보세요. 이 원의 모든 점을 x축 방향 얼마만큼? x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y2만큼. 그죠? 예. 네. 이렇게 평행이 더한 거예요. 키포인트는 이 원위에 있는 모든 점을 평행이 더하는 게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중심이죠. 그렇죠? 예, 이 원의 중심만 이동시키면 돼요. 중심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을 가지고 해결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원이 있는 모든 점도 x축 방향으로 x2만큼 y축 방향으로 y2만큼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원의 중심도 x2만큼 y2만큼 이동시키면 0,0이 중심이 어떻게 바뀝니까? x2, y2로 새로운 중심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맞습니까? 됐죠? 이해되죠? 네. 그런데 x2, y2는 어디 위에 있는 점입니까? 그러면 중심이 x2, y2가 돼버리네요. 그렇죠? 네. 원점이 중심이니까 이 원의 원점이 중심인데 요 이동에 의해서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 점의 평행 이동이죠. 그렇죠? 어떻게 이동시키는 거야? x축 방향으로 x2만큼 y축 방향으로 y2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지? 그럼 중심은 새로운 중심 이렇게 된다. 요게 새로운 중심인데 이 x2, y2는 1,4와 5,1. 자, 찍어 볼게. 자, 1,4 대충 요 정도. 1,4 그다음에 5,1. 여기를 있는 선분 위에 그죠? 네. 임의의 점 Q죠. 이게 바로 x2, y2다. 이 점이 바로 뭐가 됩니까? 이 점 Q가 바로 원의 중심이 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 되냐면 여기 있는 점들이 이 선분 위에 있는 점들이
이동한 원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중심은 원이 이렇게 있겠고, 중심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원이 있겠고, 중심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원이 있겠고, 중심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원이 있겠죠. 원이 이렇게 이동될 거 아닙니까? 됐어요? 이때 그리는 자치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결국 그리면, 자, 반지 밀이니까 일단 원 그리면, 자,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쭉 움직이겠죠. 이렇게 쭉 따라서 움직이고, 그래서 이렇게 반원 이렇게 쭉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네, 그럼 여기서도 되고 이렇게까지 움직이겠죠. 이렇게. 자, 결국은 이 넓이 구하는 거예요. 이 넓이. 알겠죠? 요 넓이 구하라 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반원이니까 원의 넓이는 반제곱이니까 얼마입니까? 파이에다가 더하기.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해야겠죠? 됐어요? 네, 그러면 직사각형은 요 길이 얼마입니까? 요 길이는 1,4하고 5,1 두 점 사이 거리랑 똑같죠? 그러면 차의 제곱이니까 루트 4, 4, 16 그다음에 3, 3은 9인가요? 네, 그러니까 5가 되죠. 요 길이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 높이 직사각형 얼마입니까? 반지름이 지금 1이니까 지름은 2가 되죠. 그럼 10인가요? 아, 10이 되구나. 그러면 정답은 파이 더하기 10 더하기 파이.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면 이 문제는 손도 못 대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y는 절대값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그래프를 l,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q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그래프를 m이라고 하자. 이건 뭐야? 그려봐야겠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x축, 그다음에 y축. 지금 p, q가 양수니까 요 이렇게 요 정도. 자, y는 x 그래프 뭐 이렇게 있겠죠. 일단 y는 절대값 x 그래프니까 현재는 지금 현재 스코어 이렇게 하나 생겼겠죠. 자, 이것을 이게 y는 절대값 x 그래프. 이것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pq 양수야 p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러면 이 도형의 특징인 점, 그러니까 항상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그 도형의 특징인 점을 이동시키면 좋아요. 오케이? 아까 위의 문제도 그렇게 풀었죠. 이 원을 다 이동시키지 않고 이 도형의 특징인 이 원의 중심, 이 중심을 우리가 생각했더니 쉬웠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꼭지점을 이동시키면 되죠. 0,0. 그러면 꼭지점 뭘로 바뀌어? p, 0으로 바뀌겠죠. 뭐 요 정도? 요 정도? 네, 뭐 대충 이렇게. 자, x축방 p만큼 평행이동 그래프를 자, 그럼 여기가 0,0이 p, 0으로 바뀌죠. 이 그래프는 녹색으로 할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평행하니까 평행하게 그리고 자,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뭡니까? 직선 L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q만큼. 그럼 q가 더 크죠, 지금. 그 다음에 y축 방향 1만큼. 그럼 꼭지점이 뭐로 바뀝니까? q, 1로 바뀌죠. q가 뭐 요 정도? 뭐 대충 요 정도 된다 칩시다. q. 뭐 파란색으로 하자. 헷갈리니까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1만큼 뭐 요 정도 된다 칠까요? 1? 네. 이거 1이야. 1.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수없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평행해야 되는데 이따가 돼요. 안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요것만.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아닌데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오고 이 직선이 자 꼭지점이 q,1이 되죠. q,1 여기가 q,1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자 했어? m이라고 하자 했나? m. 자, 이때 절대값 y는 절대값 x 그래프와 그래프 L의 교점을 a. 자,
절대값하고 L의 교점 여기가 N의 A. 그 다음에 L과 M의 교점. 자, B네 여기가 B. 이때 A, B의 중점의 좌표. 중점의 좌표가 2,8분의 9. 여기를 연결했을 때 중점 같겠죠. 2,8분의 9. 요거네. 자, 요거 쓰다 뭐 그거네요. 자, 뭐 그럼 한 땀 한 땀 해야겠죠. 좀 A 좌표, B 좌표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A 좌표, B 좌표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자, 여러분 이거 다 배웠을 텐데. 자, 지금 보세요. 이 직선하고 요 직선은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이고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예, 이거 다 평행하잖아요. 평행이에요. 평행이동. 그쵸? 그러면 이쪽 기울기가 1이고 저쪽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잖아. 그죠? 1, 마이너스 1, 90도잖아, 90도. 그거 체크했어야지. 네? 90도.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수선 내리면요. 이 2등분 되죠? 아,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2등분. 왜요?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기울기 합이 0이면 이때 x축과 이루어진 도형은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했잖아. 아, 이건 복습하세요. 자, 다시요. 기울기의 합이 0이잖아요. 이게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여기 45도고. 맞죠? 네. 여기 45도. 그죠? 네, 그 다음에 얘 1 뿔마 이렇게 90도. 여기 45도.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오케이, 바리? 그럼 뭐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요 전체 길이가 얼마이기 때문에 P잖아. 그럼 절반이니까 여기가 2분의 P가 되겠죠. 됐어요? 네, 그러면, 그리고 여기가 90도죠. 그럼 여기 45도네. 아, 그러면 이게 무슨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요 길이가 같네. 그러면 점 P의 좌표는 2분의 P, 2분의 P가 되겠고. 맞죠? 예, 여기가 지금 2분의 P잖아. 그 여기도 2분의 P지. 그렇지? 예, 그래서 점 A 좌표 2분의 P, 2분의 P.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도 구해야겠지. 점 B의 좌표는 어찌 구해야 될까? 점 B 좌표. 요렇게 구하면 되겠죠.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할게요. 자, 확대. 자, 여기에서 점 B의 좌표를 구해야 돼. 그러면 지금 여기가 역시 몇 도야? 90도지. 90도고, 이렇게, 평행선. 자, 평행선 그러면, 자, 요것도 뭡니까? 여기가 45도잖아. 얘랑 평행하니까, 그치? 예, 평행하니까 45도. 얘가 45도잖아. 그래서 45도. 여기 45도. 그럼 이것도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맞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쑤셔내려. 그럼 여기도 몇 도야? 90도고 이게 45도니까 지금 1이네. 맞아요? 네. 그럼 여기도 뭐가 돼? 직각 이등변. 여기도 45도잖아. 직각 이등변에서 1. 길이니까 좌표 나오죠. 여기 좌표 얼마야? P 플러스 1이죠. 맞아요? 지금 B의 좌표 구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 내리면 그죠? 수선 내리면 여기도 90도죠. 여기도 90도죠. 45도니까 지금 이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아요. 요 길이도 같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점 B의 X좌표는 지금 여기 P 플러스 1하고 Q의 한가운데 있잖아. 한가운데. 여기 짝대기 3개, 짝대기 3개. 그치? 예, 그러면 점 B의 X좌표는 P 플러스 1과 Q의 평균이죠. 그래서 2분의 P 플러스 Q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 이제 높이를 구해야 되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요 길이는 지금 이 길이가 지금 1이잖아. 그럼 요 길이만 구하면 되지. 요 길이는 누구랑 같아? 얘랑 똑같지. 얘랑. 얘. 됐어? 그럼 요 길이는 자, 요 밑에 길이랑 똑같죠?
맞아요? 될 텐데.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지금 이 길이를 구해야 되죠. 이 길이. 이 길이가 요 길이가 1이야. 그럼 요 길이를 구하면 돼. 요 길이는 이 길이랑도 같고 요 길이랑도 같아. 그럼 이 길이는 2분의 뭐야? p 플러스 q 플러스 1에서 그죠? 잠깐만요. 요렇게도 구해야 되겠다. 요렇게 잠깐만요. 잠깐만. 자, 요 길이 있잖아, 요 길이. 1에다가 요 길을 더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 길이랑 같은데,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게 더 빠르겠다. 자, 요것도 뭐야? 45도니까. 이것도 직가 이동을 생각하니까 이 길이하고 지금 1이 같겠죠. 근데 여기 좌표, 여기에 x좌표가 지금 2분의 p 플러스 q 플러스 1이잖아. 맞죠? 그러면 자,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죠? 근데 요 길이는 오른쪽 좌표 빼기 왼쪽 좌표 하면 되겠네. 자, 맞아요?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빼면 되겠네요. 네, 뺄게요, 그러면. 자, 얘에서 이 빼면은, 자, 얼마입니까? 그럼 여기다 빼면 2분의 p 플러스 q 플러스 1에서, p를 빼니까. 그러면 2분의 q 빼기 p 플러스 1이 되겠네. q 빼기 p 플러스 1. 맞죠? 네. 그러면 쓸게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조금 더럽긴 하죠. 네. 플러스 1.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A, B의 중점이 지금 8분의 9니까 그럼 총점 뭐야? 4가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9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더해서 풀면 되겠네. 자, 이제 축소 좀 시킬게요. 조금만 축소. 요 정도만 축소시키고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고로 자 중점이 2,8분의 9니까 총점은 x좌표 총점 더하면 얼마야? 2분의 q 1 그러니까 2p 더하기 q 플러스 1 이게 총점이죠? 맞아요? 예, 이게 4가 되고요. 하나 더.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p하고 얘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pp는 없어지고 q 플러스 1만 남죠. q 플러스 1. 이게 총점이야. 평균은 그럼 8분의 9에다 2 곱하니까 4분의 9가 되겠죠. 4분의 9. 됐어? 오케이?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q 값이 나오겠죠. 뭐 대각선 곱해버리면 쭈구작작. 자 그러면 4q 플러스 4는 18. 그래서 4q는 얼마입니까? 14. 그럼 q는 2분의 7. 그죠? q가 2분의 7. 요것도 계산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2p q가 2분의 7이니까 2분의 9가 8이 되죠. 8. 그러면 2p는 16에서 어우 복잡해. 2분의 16에서 2분의 9를 빼니까 2분의 7이 되네. 고로 p는 4분의 7 되겠다. 끝났네 그러면. 그럼 p분의 q가 하는 거죠. p분의 q. 그러면 q 나누기 p죠. 그럼 q 나누기 p니까 p분의 q는 4부 p분의 q니까 마지막 덧셈 뺄셈만 하면 돼요. p분의 q니까 q 2분의 7에다가 곱하기 p의 역수 7분의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약분돼서 정답은 2가 되겠네요. 정답 몇 번? 4번이 됩니다. 자, 뭐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다른 단원과 짬뽕에서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요. 점피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x축 양의 방향으로 1만큼 또는 y축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한다. 자, 근데 x축 방향으로 갈지 y축 방향으로 갈지는 몰라요. 하여튼 뭐 이동할 때 오른쪽으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한 칸을 간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원점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점피가 n번 이동한 후 그쵸? 네, 이 원 위에 있도록 하더라. 이때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증진되면 안 돼요. 모르면 증진되지 마세요. 모르면 증진되지 말고 뭐라고요? 미지수. 자, 그러면 n번 중에 일부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갔을 것이고 남은 일부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갔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모르니까 n번 중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얼마나 갔을까? 모르죠. 그죠? a번은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그 다음에 남은 b번은 y축 방향으로 역시 1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죠? 네. 그러면 원래 이제 어디서 출발해서 원점에서 출발했겠죠? 원점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x축 방향 1만큼 평행이동을 몇 번 했어? A번 했으니까 1이 A번이 있으니까 그쵸? A 콤마로 바뀌겠죠. A 콤마. 그 다음에 Y축 방일만큼 B번 갔으니까 이때는 Y좌표는 A 콤마 B로 바뀌네. 아, 그러면 점 P가 평행이동하면 새로운 점 P 프라임은 A 콤마 B가 되겠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는 N이 돼야 됩니다. N. 그리고 A, B 이렇게 이동한 이 점 P 플라임은 원이 있으니까 지나죠. 지나니까 어찌면 돼? 대입하면 되죠. 고로 A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4의 제곱은 10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A, B는 0 또는 0 또는 자연수죠. 됐죠? 0도 될 수 있어. 그 말은 A가 0이 되면 B가 N이 돼서 N번 모두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평행이동. 네, 어쨌든 간에 요걸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딱 이 식을 봤더니 뭔가 생각이 나야 돼. 아, 이거는 이제 뭐랑 콜라보레이션 된 문제입니까? 예전 단원에서 배웠던 부정방정식. 무슨 조건이 들어간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이 들어간, 그죠? 네. 자연수 또는 0이니까. 정수 조건이 포함된 부정방정식이죠. 됐습니까? 요게 이제 키포인트네요. 그러면 B가 정수니까 정수 제곱 더해 정수 제곱은 무슨 수입니까? 아, 제곱수와 제곱수를 더해서 10이 되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곱수는 1, 9밖에 없죠. 다른 거는 두 제곱수의 합이 10이 되는 건 없잖아. 1, 9밖에. 그러면 얘가 1의 제곱 또는 3의 제곱 뭐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1, 9가 된다는 것은 얘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A 빼기 5가 일단 써보자. 하나씩 써보자. 자, 얘가 1이 되고 9를 해서 10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9 더하기 1을 해서 두 제곱수를 더해서 10이 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죠. 자, 첫 번째 1, 두 번째 1. 첫 번째 1에서 그러면 자, A 플러스 1은 A 빼기 5는 A 빼기 5의 제곱이 1이 되니까 1의 경우에서 A 빼기 5는 뿔마 1이 되고 그리고 심표 B 빼기 4는 뿔마 3이 되면 되죠. 고로 A는 넘겼더니 6, 그 다음에 넘겼더니 4, 6 또는 4, 그 다음에 B는 넘겼더니 7, 그 다음에 또는 1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될 수 있는 것은 A, B는 6, 7, 6, 1, 4, 7, 4, 1이 된다는 거죠. 고로 n은 a 더하기 b니까 13, 7, 11, 5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2. 이번에는 9, 1이니까 a 빼기 5가 뿔마 3이 될 수 있고요. 부정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이거 알고 봤더니 그쵸? 그 다음에 심표
B 빼기 4는 뿔마 1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A는 8하고 5 빼기 3이니까 2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B는 5하고 3이 될 수 있죠. 그러면 A, B의 조합은 8,5, 8,3, 2,5, 2,3이 되죠. 그래서 역시 N은 A 더하기 B니까 13, 11, 7, 5. 뭐야? 똑같네. 그렇죠?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고로 최종적으로 n이 될 수 있는 것은 뭐 13, 11, 7, 5고요. 정답은 합을 구하는 문제잖아. 뭐 합치면 얼마입니까? 20, 36인가요? 예, 그래서 정답은 36이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네요.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은 뭐냐면 점과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점과 도형의 대칭 이동. 자, 요거는 선생님이 표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표 보이시죠? 요 표를 메모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뭐냐면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점은 위치 관계로 위치로 파악하시고 도형은 알파벳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알파벳 판단. 요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먼저 전부터 한번 x축, y축, 원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칭 이동에서의 점이 무슨 역할? 중점 역할. 대칭 이동에서의 선은 무슨 역할? 수직 이등 분선이 된다.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다는 못하고 일부만 좀 할게요. 자, 이거 다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암기하기 좀 힘드니까 도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점을 x축 대칭시키면, 자, 여기 첫 번째 점만 일단 쭉 하고요. 점을 x축 대칭시키면 예를 들어서 자, x축, 자, y축 이렇게 했다 칩시다. 자, 임의의 점을 우리가 p라고 한다면 x, y를 합시다. 자, 이것을 x축 대칭시켰을 때 이거는 무슨 대칭입니까? x축이니까 선에 대한 대칭이죠. 그러면 선 대칭에서는 접는 선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물감칠해서 반대 방향에 물감이 찍히게 했죠. 그랬을 때 찍히는 점은 이쪽에 찍히고 이때 선의 역할은 뭐가 된다?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했죠. 자, 그러면 네가 찾고자 하는 새로운 점 P'은 자, 이거 뭐 구할 수 있죠? 뭡니까? X좌표는 똑같겠죠? X 위치는 똑같고 그 다음에 Y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X축 대칭시키라는 것은 Y 위치 알파벳으로 말하지 마세요. Y 위치에 써져 있는 것을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됩니다. 알겠죠? Y 위치의 점에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 공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점 P를 이번에는 Y축 대칭시키면 이쪽이 Y축이죠. 그러면 Y쪽이 접는 선이 돼서 이렇게 해서 물감이 이쪽에 이렇게 찍혀있죠. 이때 P'은 여기가 이제 수직 이등분. 그러면 이때 점 P'은 X 위치의 부호값이 반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Y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원점 대칭이 보이네요. 그렇죠? 원점 대칭은 이번에는 점 대칭이야. 이 원점 0,0 이 원점이 무슨 역할을 한다? 중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콤파스 바늘을 원점에 찍고 그 다음에 다리를 P만큼 벌린 후 뺑 몇 도 돌린다? 180도 뺑 돌린다. 그죠? 네, 180도 뺑 돌리면 반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쪽에 180도 돌렸을 때 생기는 여기 점. 이게 원점 대칭인 점이 되고요. 그리고 원점이 중점이 되니까 이 정도 이렇게 연결해 보겠죠. 네. 여기가 이제 P'이 되고 이때는 중점이 되니까 중점 뭐예요? 평균이죠. 그럼 평균이 0,0이니까 합치면 0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X 위치 합이 0이 돼야 되고 Y 위치의 합이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P'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가장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X, Y라는 점을 Y는 X 대칭시켜 볼게요. 자, 또 그려볼게요. 잘 들으세요. 자, X축. 자, Y축. 자, Y는 X란 직선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 직선을 Y는 X라 했을 때, 임의의 점 X, Y를, 뭐, X, Y를 할까요? 점 P를, X, Y야. 이 점 P를, Y는 X에 의해서 대칭시키면, 선대칭이니까, 물감을 칠해서 접으면 요 반대쪽에 수직 이등분선이 되도록 여기에 물감이 찍히겠죠. 이 점을 우리가 모르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을 하고요. 그럼 수직 이등분이니까 수직 이등분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점 x 프라임 y 프라임을 구해야겠네요. 그쵸? 어떻게 구할까? 수직 이등분의 성질을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y는 x하고 점 p하고 p 프라임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y는 x 기울기가 1이니까 이 두 점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식이 하나 나오죠? x 빼기 x 프라임 y 빼기 y 프라임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1. 첫 번째 힌트. 그래서 이제 양변을 곱해버리면 y 빼기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프라임이 되죠. 요게 첫 번째 힌트. 수직했고요. 이등분. 요 중점이죠. 중점은 몇 코마 몇입니까? 평균이니까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코마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 요걸 이 직선이 지나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x, y 같으니까 얘랑 이랑 같네. 그러면 이 약분해버리면 y 먼저 쓸게요. y 더하기 y 프라임은 x 플러스 x 프라임이 되죠. 이게 두 번째 힌트. 자, 그러면 이제 이거 1, 2 변변 더합시다. 변변 더해버리면 이 y는 더했더니 이 x 프라임 돼서 고로 x 프라임 먼저 쓸게요. x 프라임은 y로 바뀌죠. 그렇죠? 네. 그럼 x 프라임이 y니까 뭐 아무데나 집어넣어봐. 뭐 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어볼까? 지금 y 프라임을 구해야 되니까 그럼 y가 x 프라임으로 바뀌고 y 대신 x 프라임 집어넣어. 그러면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은 x 플러스 x 프라임이 돼서 여기서 x 프라임 없어지고요. 고로 y 프라임은 x가 되네. 자, 그럼 이렇게 나왔죠. 두 개가. x 프라임을 구해야 되고 y 프라임을 구해야 되는데 x 프라임이 뭘로 바뀝니까? y로 바뀌고 y 프라임이 x로 바뀌죠. 됐어요? 네, 그래서 자, 최종 결론. 점 p x, y를 무슨 대칭시키면 y는 x 대칭시키면 p 프라임은 우리가 아까 x 프라임 y 프라임을 했는데 x 프라임이 y로 바뀌고 y 프라임이 x로 바뀌죠. 결국은 x 위치 처음에 주어진 점의 x 위치 y 위치를 서로 바꾼 겁니다. 그렇죠? 크로스 한 거죠. 네. 쉽게 말해서 2,3을 y는 x 대칭시키면 3,2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자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죠. 그렇죠? 이 경우는 x, y가 어떻게 바뀝니까? 자리 바꾸고 부호반대 이렇게 한국말로 암기하세요. 어떻게 한다? 자리 바꾸고 메모하세요. 자, 자리 바꾸고 부호반대 한국말로 암기합시다. 자리를 바꾸고 그러니까 자 이거 실수 많이 합니다. y 위치에 써져 있는 거 전부 다 x 위치에 써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부호를 반대로 바꾸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알파벳으로 보면 안 돼요. 오케이? 알파벳으로 보면 안 돼. 실수합니다. x 위치에 써져 있는 모든 값들을 y 위치에 써주고 부호를 반대로 바꾸고 y 위치에 써져 있는 모든 값들을 x 위치에 써주고 부호를 반대로 바꾸라 그겁니다. 그래서 자리 바꾸고 부호 반대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자리 바꾸고 부호 반대. x, y 알파벳만 바꾸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점은 위치 관계로 해야 된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x는 a 대칭 한번 해볼까요? 자, x는 a 대칭. 자, 어디다 해볼까요? 밑에다 해볼까? 암기법은요. 2배 해주고 마이너스 x 위치입니다. 뭐라고요? 2배 해주고 그러니까 x는 a 대칭이니까 a를 몇 배 해주고 2배 해주고 마이너스 x 알파벳이 아니고 2배 해주고 마이너스 x 위치에 써져 있는 모든 값을 뺍니다. 예, 그 y는 뭐 그대로고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x축 대칭은 y 위치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라. y 알파벳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자, y 위치에 써져 있는 모든 값들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라. 그 말이 되고요. y축 대칭은 x 위치의 부호를 모두 반대로 바꿔라. 한국말로 원점 대칭은 x 위치 부호 반대로 바꾸고 y 위치에 써져 있는 거 부호 반대로 바꿔라. y는 x 대칭은 x 위치, y 위치 스위치해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x 위치, y 위치 스위치하고 부호까지 바꿔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x는 a 대칭은 어떻게 암기한다? 일단 암기 증명 요 해볼게. 잠깐만 암기부터 하고 뭡니까? x a 대칭은 a를 2배를 해주고 빼기 x 위치 값을 빼라. 알파벳 아니야. x 알파벳을 빼는 게 아니야. x 위치에 써져 있는 모든 값을 부호로 반대로 해서 빼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다가 x축 자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쓸 때 자, x는 a라는 직선이 있다 칩시다. 이렇게 x는 a 직선. 자, 이게 x는 a야. 자, 그럼 여기가 뭐 점 p가 있다 칩시다. x, y. 그러면 x는 a 선대칭이니까 이 선이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수직 이등분선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반대쪽에 이등분 되고 수직이 돼서 점이 찍히겠죠. 그럼 여기 점 p는 몇 코마 몇이냐? 그 말이죠. 자, 그럼 높낮이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y 위치 값 그대로 써주고요. y. 그 다음에
자, 요 a는 뭐를 의미합니까? x 위치끼리의 평균이죠. 그럼 총점이 뭐가 돼야 돼? 평균이 a니까 총점은 2a가 돼야 돼. 그럼 x 위치에 써져 있는 값의 합이 2a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2a 빼기 x 위치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y는 b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y는 b 대칭은 요거는 증명 생략할게요. 어떻게 합니까? y 위치 대신에 2배 해주고 마이너스 y 위치 값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 a, b 대칭은 x는 a, y는 b 이걸 동시에 두 번 다 대칭을 한다라고 연상하시면 공식은 그냥 저절로 암기가 될 겁니다. 점 a, b 대칭은 2배 해주고 마이너스 x 위치값, 그 다음에 2배 해주고 마이너스 y 위치값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직선. 자, 근데 특히 직선이긴 한데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이야. 알겠죠? 네, 일단 암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암기하면 돼. 그대로 읽어버려. 그대로 읽어봐. y는 뭡니까? x 더하기 a. 무슨 말일까? y 위치에, 요대로 암기하는 요령. y 위치에 x 위치값 더하기 a를 써라 이거야. 그러니까 y 위치에 썼죠? x 더하기 a를 썼죠. 그 다음에 그럼 x 위치에 뭐 쓸까? 이거 이항해봐. 그 뭐야? x는 y 빼기 a 이렇게 연상하시면 저절로 암기 됩니다. 그래서 x 위치에 y 위치 값에 빼기 a를 한다. 여기 적혀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이게 뿔마 1 직선에만 이렇게 유두리 있게 공식을 쉽게 암기할 수 있는데 기울기가 뿔마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틀립니다. 네, 그건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자 x, y 자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냥 직선 그리지 말고 그냥 할게요. 헷갈리니까 요거 그냥 할게요. 자, 이렇게 직선이라 했는데 이 직선이 y는 x 플러스 a라는 직선인데 자, 임의의 점 p가 있고요. 이 점이 x, y입니다. 이 점을 자, y는 x 플러스 a 대칭시키면 이렇게 수직 이등 분선이 돼서 이쪽에 찍겠죠. 이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을 합시다. 그럼 수직 이등분이니까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을 여기서 구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기울기가 y는 x 1이고 얘는 두 점 연결하면 p 프라임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그래서 자 x 빼기 x 프라임분의 y 빼기 y 프라임은 마이너스 1 고로 y 빼기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프라임 첫 번째 힌트. 그 다음에 중점 자 중점을 얘가 지나니까 중점은 이제 y 대신 중점 뭐가 됩니까?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콤마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이 되죠. 요 점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자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은 x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더하기 a가 되겠죠. 자, 이를 곱해버릴게. 그러면 y 더하기 y 프라임은 x 더하기 x 프라임 더하기 2a가 됩니다. 두 번째 힌트. 자, 요 1번식과 2번식을 더해버립니다. 그러면 2y는 마이너스 x 없어지니까 2x 프라임 더하기 2a가 되죠. 맞죠? 고로 자 x 프라임은 y 빼기 뭐가 됩니까? a가 되죠. 맞아요? 네. x 프라임이 y 빼기 a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을 집어넣어 볼게요. x 프라임 대신에 자, 어디다 집어넣어 볼까? 여기에다가 아니 뭐야? 이게 뭐지? 다시 지우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x 프라임 대신 집어넣으면 y 빼기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에 x 프라임 대신에 y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럼 y 없어지고요. 됐죠? 그럼 마이너스 y 프라임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니까 그쵸? 고로 y 프라임은 x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을 우리가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어떻게 바뀝니까? 처음 주어진 이 이사 가기 전 점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돼요? x 프라임은 y 빼기 a 콤마 그렇죠? 점 p 프라임이 y 빼기 a 콤마 y 프라임은 x 플러스 a가 되죠. 됐어요? 맞죠? 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증명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도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하는 요령 어떻게 됩니까? 자, y는니까 그러니까 y 좌표에 뭐 쓴다? x 좌표 더하기 a를 쓰라 이 말이야. 맞잖아. x 좌표 더하기 a. 그 다음에 a를 이쪽 넘겨봐. 그러면 x는 y 빼기 a가 나오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 x 좌표에 뭘 써준다? y 좌표 빼기 a를 써줘라.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처음 점에. 알겠죠? 그러면 요 뿔마 이런 이런 식으로 공식을 연상해서 암기해버리면 돼요. 자, 요거 해석은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 좌표에 y 위치에 그죠? y 좌표에 y 위치에 뭘 쓴다? x 좌표의 부호를 바꾼 다음에 a를 더하라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적혀져 있죠, 그대로. 그러면 자 x 좌표 여기다 뭐 쓴다? 자 넘기면 되겠죠. x 이쪽 넘기니까 x 자, 써줄게. 자 넘기면 x는 y 플러스 a가 되죠. x 좌표에 뭐 쓴다? y 좌표 더하기 a를 써라. 응? 아 넘겼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x 이쪽으로 넘기면 좌변 넘기고 y를 우변 넘기면 마이너스 생기죠. 그러면 x 좌표에 y 좌표 부호를 바꾸고 a를 써라. 여기 적혀져 있네.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점과 도형의 대칭 이동 공식은 같아요. 평행 이동은 공식이 반대였죠. 그렇죠? 예. 근데 점과 도형의 대칭 이동 공식은 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점은 어떻게 판단한다? 위치 관계로 파악하시고 도형은 알파벳이십니다. 알파벳으로 판단하세요. 판단. 자, 몇 개는 증명하겠습니다. 단어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몇 개만 증명할게요. 도형은 이제 자치로 증명해야 돼요. 자치. 자, 증명하는 그 요령도 알아야 돼요. 뭘로 증명한다? 자치. 뭘로 증명한다? 자치입니다. 자치. 다시요. 뭘로 증명한다? 자치로 증명합니다. 자, 그러면 공식은 똑같은데 도형은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어떤 도형이 있어요. 등호가 들어간 식이죠. 예. 그러면 x축 대칭시키면 뭡니까? y 알파벳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뭐만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y축 대칭하라는 것은 x 알파벳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소리고 원점 대칭은 x 알파벳, y 알파벳 대신에 각각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소리입니다. 점은 뭡니까? x 위치, y 위치를 크로스한 다음에 부호까지 바꿔라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위치, 점은 위치, 도형은 알파벳. 그 다음에 자, f x, y는 0. 이 도형을 자, y는 x라는 직선 이 대칭시키면 x 알파벳 대신에 y 알파벳을 대입하고 y 알파벳 대신에 x 알파벳을 대입합니다. 요건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어떻게 증명한다고? 자치로 증명한다고. 자치. 됐죠? 자, y는 x라는 직선이 있다 칩시다.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하나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직선에 대칭이니까 이 직선으로 접었겠죠? 물감을 칠한 다음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도형을 처음 도형을 f x, y는 0이라고 합시다. 됐죠? 자, 여기 위에 임의의 점을 우리가 x, y로 할게요. 우리가 보통 a, 필요했는데 헷갈리니까 여기 a, b가 있으니까 그냥 x, y로 할게요. 보통 이제 x, y로 많이 합니다. 됐죠? 자, 그럼 네가 이 점을 y는 x 대칭시키면 이 하나의 점에 대한 요 개개인의 점에서 요 하나의 점, 요 점 전체적인 게 아니고 요 하나의 점 이제 이 점이 움직이겠죠, x, y가. 근데 네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점을 대칭되는 그저 대응점이 y는 x에 대응이 되니까 이렇게 여기에 찍혀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제 네가 구하고자 하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의 관계식을 구해야 돼?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을 구합니다. 알겠죠? 그게 자치죠. 그러니까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들어간 식을 하나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정답이라고.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힌트가 있을까? 요 수직 이등분이겠죠. 맞아요? 네. 오케이, 바리? 네. 정답은 알죠? 네. 뭘로 바뀌어? f, y, x는 제로라는 식이 이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얘가 1이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자, x 빼기 x 프라임분의 y 빼기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 되고요. 고로 y 빼기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프라임이 되죠. 이 첫 번째 힌트. 자, 두 번째 중점을 얘가 지나죠. y는 x가 중점이 몇 콤마 몇이니까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코마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 이렇게 되죠. 자, 지나니까 대입하면 갖다 때리니까 결국은 y 플러스 y 프라임은 x 플러스 x 프라임 2 곱해버리면 그렇죠? y 먼저 쓸게요. 예, 줄 맞춰주려고 y 플러스 y 프라임은 x 플러스 x 프라임 이게 두 번째 힌트죠. 예, 변변 더합니다. 더해버리면 이 y는 없어지고요. 그렇죠? 이 x 프라임이 되죠. 아하. 그러면 자 y는 x 프라임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여기서 하나 구했다. y는 x 프라임. 이건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y 대신 x 프라임을 어디다 집어넣을까? 뭐 여기 밑에다 집어넣을까요? y 대신 x 프라임을 집어넣으면 자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은 x 플러스 x 프라임이 되죠. x 프라임 없어져서 두 번째 코로
자, x는 y 프라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어요? 예. 예, 그러면 끝났네요. 자, 왜 끝났어요? 자,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들어간 등호가 들어간 식을 하나 찾아내야 되죠? 맞죠? 그런데 자, 식이 하나 있죠. 어떤 식이? f 여기 보이죠? 여기 f x, y는 여기라는 식이 보이죠. 맞죠? 근데 x를 뭘로 고칠 수 있어? y 프라임을 고칠 수 있고 y를 뭘로 고칠 수 있어? x 프라임을 고칠 수 있죠. 맞아요? 예,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옵니까? f y 프라임 x 프라임은 제로라는 식이 나오죠. 맞아, 맞아요. 됐죠? 예, 고로 이게 바로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이고 요게 이 도형의 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마지막에 프라임을 빼죠. 예, 그래서 최종 정답은 f y, x는 제로.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암기했던 공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자, 어떻게 됩니까? y는 x 대칭시키면 x 알파벳 대신에 뭘 집어넣었어? 잘 보세요. x 알파벳 대신에 y 알파벳을 집어넣고요. y 알파벳 대신에 뭘 집어넣었어? x 알파벳을 집어넣었다는 소리입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쭉 증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다 증명하기는 어렵고 혹시 이제 문제 나오면 그때그때 이제 또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해볼까?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키면 x 알파벳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고요. 그쵸? 네, y 알파벳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x는 a 대칭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x 알파벳 대신에 2a 마이너스 x 알파벳을 대입합니다. 반대로 y는 b 대칭시키면 y 알파벳 대신에 2배 해주고 2b 해주고 마이너스 y 알파벳을 집어넣고요. 점 a, b는 x는 a, y는 b 대칭을 동시에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 했던 거, 그죠? 여기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뿔마 일직선이고 얘도 뿔마 일직선이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y하고 x를 구한 다음에 그대로 읽어버리면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자, y는 x 플러스 a죠. 그럼 y 알파벳 대신에 x 플러스 a를 대입하는 소리야. 맞죠? 여기 적혀져 있네. 그러면 x 알파벳 대신에 이항해봐.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x는 y 마이너스 a죠. 그러니까 도형은 x 알파벳 대신에 y 빼기 a를 집어넣어라. 맞잖아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대칭을 시키라는 것은 자, 넘기고 넘길게요.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a가 되죠. 그러면 x 알파벳 대신에 마이너스 y 알파벳 더하기 a를 집어넣죠. 여기 적혀져 있네요. 그렇죠? 원래 주어진 이 식은 y 알파벳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집어넣죠. 맞죠? 네, 이런 식으로 공식을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실 거라 믿겠습니다. 자, 요거는 또 보면 증명도 중요하고요. 증명은 이제 나올 때마다 할게요. 네, 나올 때마다 하고 다는 못하잖아.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증명 어떻게 한다? 좌치. 그렇죠? 도형을 증명할 때 어떻게 한다? 좌치로 증명하십시오. 알겠죠? 자, 보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직선 직선 2x 빼기 y 플러스 이런 0을 다음 직선 또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자, 총 8가지가 나와 있죠.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1번 도형을 이제 x축 대칭시키는 거죠. 그 도형은 알파벳 관점으로 보라 했죠. x축 대칭시키면 y 알파벳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죠. 여기 y 보이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니까 정답은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제로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x축 대칭시켜라. 미쳤다. y축 대칭시켜라. 그러면 x 알파벳 대신에 여기 x 보이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제로가 됩니다. 근데 원점 대칭은 어떻게 합니까? x 알파벳 대신에 마이너스 x, y 알파벳 대신에 마이너스 y라는 알파벳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y 대신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y로 바뀌겠죠. 플러스 1은 제로. 그 다음에 직선 y는 x 대칭시켜라. 그러면 이거는 서로 읽어주면 되죠. y 대신 x를 대입하고 x 대신 y를 대입하고 이렇게 읽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2y 빼기 x 더하기 1은 제로 이렇게 되겠죠. 뭐 식정리는 안 할게요. 의미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켜라. 자, 이것도 그대로 읽어버리면 되죠. x는 뭐예요, 이것은? x는 마이너스 y죠. 그럼 x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y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기울기가 뿔마 1일 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울기가 뿔마 2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이따 적을게. 여기 표 다시 밑에다 적어야 돼. 이거 안 적었어.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안 적었다고. 그거 이제 좀 이따가 할 건데. 그래서 기울기가 뿔마 1일 때만 이렇게 읽어버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x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요. 됐죠?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x 플러스 1은 제로. 이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 x는 3대칭. 그러면 2배 해주고 뭐 대신에? x 알파벳 대신에. x 알파벳 대신에. 그쵸? 2배 해주고 마이너스 x. 그쵸?
됩니까? 돼야 될 텐데. 예, 그래서 2배 해주고 x 알파벳 대신에 그래서 이 가로 열고 x 알파벳 대신에 2배 해주고 6, 2배 해주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제로 이렇게 됩니다. 계산은 의미 없고요. 마찬가지로 7번 직선 y는 마이너스 4대칭은 y 알파벳 대신에 2배 해주고 마이너스 y 그래서 2x 자 마이너스 자 y 대신에 요 마이너스는 요 밖에 있는 마이너스야. 자 y 대신에 2배 해주고 뭐를 마이너스 4를 2배 해주고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2배 해주고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죠. 플러스 1은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은 1콤마 마상 둘 다 이제 2배 주고 마이너스 x 2배 해주고 마이너스 y가 되죠. 그러면 여기다 쓸까요? x 대신에 이 가로 x 대신에 2배 해주고 1을 2배 하고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써주고 자 y 대신에 2배 해주고 마이너스 3을 2배 해주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2배 해주고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제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요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건 파란색이야. 자, 그 다음에 요 표 밑에다가 공간이 좀 있는데 일반 직선 대칭 그러니까 기울기가 뿔마 1이 아닌 직선 대칭 기울기가 자 뿔마 1이 아닌 직선 대칭은 어떻게 하냐. 자, 이게 하나 남았어. 자, 이거는 직선 대칭, 그러니까 3대칭이니까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뭘 이용한다? 기본 베이스 뿌리 뭐야? 기본 개념, 정의가 뭐야? 선대칭의 선은 무슨 역할을 한다? 수직 이등분선의 역할을 하죠.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한다. 그 말은 결국 공식이 없다는 거야. 성질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요 알파가 팁이야. 요 팁은 사실 뒤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공식 비스무리한 거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원이 있는데 원을 다음 직선 또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죠. 이때 도형의 방정식을 와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요령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도형을 전부 다 이동시키기에는 이제 알파벳 대신에 이제 뭔가를 대입해서 풀어야 되니까 좀 계산이 조금 복잡하잖아. 그치? 예, 그러면 이 도형의 가장 특징인 점만 이동시키자고. 그죠? 예, 이 도형은 가장 특징인 점이 뭡니까? 중심이죠. 그죠? 중심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만 보면 되거든.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심하고 반점인데 원은 이동시켜도 확대 축소 이동이 아닌 이상 어때요? 반점의 크기는 똑같아요. 단지 중심만 바뀔 뿐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도형의 대칭 이동을 하지 말고 이 도형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인 중심만 대칭 이동시키자. 자, 이게 이 문제 키포인트입니다. 들었죠? 자, 메모하세요. 자, 뭐만 이동시킨다? 중심만 이동시키자. 키포인트. 도형 전체를 이동하려면 공식에 집어넣으면 복잡하잖아. x 알파벳 대신에 전부 다 뭐 집어넣고 y 알파벳 대신에 뭐 다 집어넣고 부 바꾸고 하기가 힘드니까 중심만 원은 키포인트가 중심이니까 중심만 이동시킨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거 반지름은 동일하다. 이게 키포인트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원의 중심을 찾으면 얼마입니까? 중심은 절반의 부반대 4,3이고요. 자, 반지름도 찾아봅시다. 자, 반의 제곱 빼기 상수니까 25죠. 25에서 21 빼니까 4. 그럼 반지르면 2가 되겠죠. 됐죠? 네. 그러면 1번 문제. 자, 중심만 이동시킵니다. 1번 x축이죠. x축 대칭시키자. 그러면 중심이 4,3에서 x축 대칭시키면 이건 점이니까 자 위치로 판단해야죠. x축 대칭시키면 y 위치 부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중심은 4,-3이 되겠죠. 자, 그래서 끝났네요. 그러면 중심 반점은 여전히 똑같죠. 2. 그래서 고로 자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반제곱 4. 요게 정답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번 자 y축 대칭시키자. 그러면 이 도형을 전체 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y축 대칭시키라는 것은 x 알파벳 대신에 여기 x 알파벳 여기 x 알파벳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돼요. 알겠어? 예.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데 이제 복잡한 게 나올 거야 여기 뒤에서. 알겠죠? 특히 5번 같은 경우. 그치? 예. 그래서 이 원의 중심만 이동시키자. 예. 그래서 y축 대칭시키면 원래 중심이 4,3인데 자 그러면 이 중심인 점을 y축 대칭시키면 x 위치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새로운 중심은 마이너스 4,3이 돼서요. 반점은 여전히 2입니다. 그래서 식은 고로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4. 이게 정답이고요. 자, 3번.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x 위치 보, y 위치 보 전부 다 반대로 바뀌죠. 예. 그러면 원래 중심이 역시 4,3인데 자, 원점 대칭 시키면 새로운 중심은 전부 다 부호가 반대죠. 마이너스 4,4 바꿔서 고로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역시 4가 되죠. 반지름은 똑같고. 자, 4번. 자, 무슨 대칭? 직선 y는 x 대칭. 그러면 점 중심인 4,3은 어떻게 됩니까? x 위치에 y 위치 써주고 y 위치에 x 위치 써주는 거죠. 체인지 크로스. 새로운 중심은 3,4로 바뀌고 반지름은 똑같죠. 고로 정답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은 역시 4. 그 다음 마지막 5번. 자, 직선입니다. 직선. 자, 직선 x 빼기 2y 더하기 7은 0 대칭.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중심만 보자고요. 그러면 대충 그릴게. 자,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는 이제 공식이 없잖아.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잖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기울기가 뿔멜이 아니잖아. 그치? 이 직선은 x 빼기 2y 더하기 7은 0이니까 중심만 이동시킵시다. 반점은 똑같으니까 원래 중심이 4,3이죠. 됐어요? 그럼 대충 이 정도 있다 쳐. 그러면 4,3이라는 중심이 이 직선에 의해서 대칭되죠. 그러면 선대칭이니까 이 선은 접은 선이 되고 이 선은 무슨 역할을 한다? 대응점끼리의 무슨 역할? 수직 이등분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모르니까 우리가 A, B로 놓을까요? 자, 새로운 중심 A, B를 구하는 겁니다. 자, A, B 모르는 거 두 개, 힌트 두 개. 힌트 두 개 어디서 나올까?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거 무슨 선? 수직 이등분선. 이 성질을 이용하겠다. 첫 번째 힌트. 수직이니까 기울기 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A 빼기 4분의 B 빼기 3이 자, 원래 기울기는 얼마야? 이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2분의 1. 맞아요? 그러면 요 선분으로 만드는 기울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됐어요? 네, 마이너스 2. 됐습니까? 될 텐데. 그러면 자, 바로 계산해 버릴게. 자, B 빼기 3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8. 정리하면 자, 어떻게 할까? 이거 넘기고 2A 더하기 B는 11. 첫 번째 연립방정식 힌트. 그 다음 두 번째. 자, 수직 2등분의 2등분. 자, 이 중점이죠. 요 중점. 몇 코마 몇이야? 2분의 A 더하기 4 2분의 B 더하기 3. 이 중점을 이 직선이 지난단에 지나면 어쩌라? 대입합니다. 대입했더니 2분의 A 더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더하기 7이 0이 되죠. 자, 고로 계산하면 A 더하기 4, 2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에 이게 4죠. 플러스 8 되네. 이게 제로.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쓰면 A 빼기 2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 이게 두 번째 연방 힌트. 조금 좀 계산이 좀 짜증나네. 자, 그러면 위식을 2배 할게요. 자, 위식을 2배 해서 자, 요 위식을 2배 할게요. 그래서 이 밑에다 다시 쓸게. 4A 더하기 2B는 22. 더해버리세요. 더해버리면 5A가 얼마입니까? 10인가요? 고로 A는 2가 되네. A가 2가 되니까 B도 나오죠. 2는 4, B는 7. 이렇게 되네. 됐어요? 아, 그러면 중심이 여기 중심이 2,7이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중심이 나왔고 반지름은 여전히 2죠. 고로 정답은 2,7이 중심이니까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7의 제곱은 4.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필수 예제. 자, 직선 x 빼기 2y 더하기는 0에 대하여 여기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여기서 팁도 줄 거야. 잘 들어. 자, 대하여 직선 x 플러스 3y 빼기 8은 0과 대칭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기준이 뭐야 지금? 누가 접은 선이야? 이거야 저거야? 누가 접는 선이야? 뭐뭇에 대하여 이게 접는 선이야. 이거 헷갈리는 친구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팁. 이거 문장을 헷갈리는 경우 있어. 뭐뭇에 대하여 이게 바로 기준선이야. 기준선. 이게 바로 뭐야? 다른 말로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야. 요거에 대한 대칭이 된다 이거야. 알겠어? 이 국어를 못해서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일단 이게 기준선이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자, 요렇게 그리고 자, 이게 대칭선이야. x 빼기 2y 더하기 2는 제로. 그래서 물감을 어디 칠해? 이게 물감이야. 여기다 물감을 잔뜩 칠해.
물감을 칠하죠. 물감. 그러죠? 이 직선이 뭐 이제 물감이니까 뭐 녹색 물감 이렇게 칠했다 칩시다. 이 직선이 x 플러스 3y 빼기 8은 0. 그럼 물감이 어디 찍힐까? 검은 선을 접으니까 물감이 이렇게 안 예쁘다. 다시. 자, 이렇게 물감이 찍혔죠. 이거 구하는 문제 이거 지금. 됐어요? 네. 그러면 자, 일단 일반적인 클래식한 풀이로 설명할게요. 자, 근데 이거 좀 복잡해요. 예, 선생님 방법 좀 더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 방법이 많이 간단해요. 예, 그래서 선생님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일단은 정석 풀이, 정석적 풀이, 모든 문제집에 나와 있는 풀이. 자, 먼저 이 자치 구하는 문제야. 결국 이 점선에 자치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네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점을 x, y로 놓고요. 됐죠? 네. 여기 대응점이 여기 있겠죠. 됐죠? 요 점은 a, b로 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검은 선이 수직 이등분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x, y 관계식을 구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여기서 힌트가 몇 개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식을 찾아야 돼. 이 식을 조합해서 x, y가 알파벳이 들어간 식을 만들어내야 돼. 제일 많이 까먹는 거 뭐냐면 요 점 a, b가 요 직선을 지나니까 대입하세요. 그래서 요거 제일 많이 까먹어. 항상 이거 먼저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까먹으니까. 그래서 a 더하기 3b 빼기 8은 0이라는 힌트. 그 다음에 이제 수직이등분. 됐어요?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 얼마야 지금? 2분의 1이지. 그럼 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a분의 y 빼기 b는 마이너스 2.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이 중점을 이 직선 지나니까 이 중점이 얼마죠? 지금 2분의 x 먼저 쓸게요. x 더하기 a 뭐 상관없어요. 2분의 y 더하기 b. 자, 이 점을 얘가 지나니까 대입해서 힌트 하나 또 나오죠. 대입했더니 2분의 x 더하기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b 더하기 2는 제로. 자, 힌트 3개 나옵니다. 하나, 둘, 3개. 자, 이걸 이제 지지고 볶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최종 결론 목표는 뭐야? x, y에 관한 관계식 하나 만드는 거예요. 관계식. 그러면 a, b는 안 보여야겠지. a를 x, y로 고치고 b도 x, y로 고쳐야겠네. 그쵸? 됐어요? 네. 그러면 2번과 3번식을 잘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2번은 양변에 x 빼기 1을 곱하면 y 빼기 b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a가 되죠. 됐죠? 네. 그러면 이제 a, b를 모으고 x, y는 x, y끼리 모으자. 넘겨. 그러면 2a 더하기 b는 2x 플러스 y. 일단 이렇게 정리 좀 했어요. 자, 기억을 할게요. 자, 3번식도 정리 좀 합시다. 3번식은 자, 2 곱할게요. 여기다 쓸게. x 플러스 a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b 플러스 4는 제로죠. 그러면 a, b 모으고 그럼 a 빼기 2b죠. a 빼기 2b는 다 넘겨버릴게. a 빼기 2b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y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 이 니은식 할게. 자, 요 식을 적절하게 조작해서 a를 소거하고 또는 b를 소거해서 a를 무슨 x 더하기 무슨 y 또 b를 무슨 x 더하기 무슨 y를 구한 후 1번식에 대입하면 x, y 관계식이 나온다. 그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몇 배 할까? 기억식을 2배 할게요. 기억식을 2배. 2b 없으려고. 밑에다 쓸게. 그럼 4a 더하기 2b는 2배죠? 4x 더하기 2y. 자, 그럼 요 두 식을 더해버려. 그러면 5a는 3x 더하기 4y 빼기 4가 되죠. 됐어요? 자, 맞는가? 자, 맞았어요. 지금까지 틀린 거 없어. 선생님이 워낙 덧셈 뺄셈을 못해서. 자, 그래서 고로 자, a는 5분의 자 3x 더하기 4y 빼기 4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챙겨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아까 기억식, 니은식 있죠. 이번에는 a를 없앱시다. a를 없애기 위해서 자, 요거 좀 지울게. 다시 재활용합시다. 자, 이번에는 a를 없애기 위해서 니은식을 2배해서 자, 기억식 가고 한번 해볼게요. 2배 하면 2a 빼기 4b는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빼기 8이죠. 자, 그래서 요식과 요식을 뺄게요. 자, 빼면 위에서 아래 뺄게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5b는 이것도 좀 지울게. 자, 5b는 얘에서 빼니까 5b는 뺐으니까 2x니까 4x 빼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8이죠. 네, 고로 b도 나오네요. 자, b는 여기다 쓸게. b는 5분의
자, 4x 빼기 3y 더하기 8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맞는지 확인해 봐요. 자, 뭐 여기까지 계산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어디다 대입한다? 요 두 개를 어디다가 띠리띠리띠 여기다가 1번식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xy 관계식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버리면 자, 5분의 a가 뭘로 바뀌어요? 3x 더하기 4y 자 빼기 4. 그 다음에 더하기 자 5분의 자 3b죠. 그럼 3배 할게. 그러면 3, 4, 12x 3배 마이너스 9y 3, 8에 24 됐죠? 빼기 8은 제로예요. 그러면 뭐야? 자 5를 곱할게요. 그러면 곱하면 15x 5 곱하니까 4 빼기 9니까 마이너스 5y 그 다음에 플러스 20 그 다음 5니까 빼기 5, 8에 40은 제로. 그러면 15x 빼기 5y 빼기 20은 제로. 자 5로 나누면 되죠. 3x 빼기 y 빼기 4는 제로. 이렇게 정답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때요? 그냥 풀기 싫죠. 됐어요? 솔직히 가르쳐줄게. 어때? 솔직히 말해봐. 풀기 싫지. 그래서 기발한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풀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두 가지 다 풀 줄 알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 좀 급하면 그냥 선생님 방법만 기억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보장은 못해. 알겠지? 자, 학교 선생님이 모르실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근데 다 배운 걸로 설명할 거야. 자, 일단 지울게. 아우, 보기 싫어. 자, 지울게. 다 필요 없어.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집중하세요. 집중. 안 가르쳐줘 그러면 자꾸 그러면 팁도 잘 들어. 이거 이거 다 돈인데. 자, 동영상도 안 찍으려고 하다 찍은 거야 지금. 자, 갑니다. 이 물감이죠. 다 물감지선 다시 그려. 일단 그림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x 빼기 2y 더하기 2는 제로. 물감직선이 아니고 종이 접는 선이죠. 기준선 적어서 이게 물감이죠. 자, 물감은 자 파란색으로 할까 이번에는. 자, 상큼하게 이번에 파란색으로 바꾸자. 자, 이게 x 더하기 3y 빼기 8은 0이야. 그러면 대칭하면 이쪽에 이렇게 찍히겠죠.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죠? 왜 삐딱하니? 자, 왠지 마음에 안 들어. 자,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요 정도 해야겠어. 자, 요 정도는 됐지. 자, 그럼 네가 궁금한 건 뭐야? 물감 칠하면 여기 물감이 찍히는 거야. 지금 이거 구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뭘 이용하냐? 나 이거 이용할 거야. 자, 너 이거 배웠어. 자, 뭘 배웠냐면 이거 배웠다. 이 직선과 직선. 네가 찾고자 하는 이 직선은 뭡니까? 이 직선은 뭐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도형과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죠. 도형과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야.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K 놓고 푸는 거 생각나요? 그래서 바로 이 직선은 둘 중에 한쪽에다 K 붙여오는데 x 플러스 3y 마이너스 8 더하기 K 가로 x 빼기 2y 더하기 2는 제로. 이게 바로 정답이야. 끝. 이제 K 값만 구하면 돼. 무슨 값만 구하면 돼? K 값만 구하면 된다 이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K 값 구하려면 힌트 하나만 있으면 돼. 됐어? 근데 이게 대칭이니까 너 이거 알지? 각이이등분이지. 됐어요? 중학교 때도 배웠는데 이 각이이등분선의 특징은 뭐야? 이 임의의 점에서 어떤 점이든지 거리가 어때? 같지? 같죠? 어떤 점이든지 거리가 같죠? 그거 이용하겠다고. 그럼 어떤 점으로 할래? 아무 점이나 하지 말고 이해하면 숫자 넣어버려. 됐어요? 오케이? 자, 뭐 넣어볼까? 여기 만만한 점 0 집어넣어봐. 0,1 어때? 분위기 좋잖아. 0,1 됐니? 오케이? 자, 만약에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아까 그 방법을 하시는 게 나아요. 알겠죠? 객관식이면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객관식으로 서술형은 나올는지 모르겠다.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그럼 여기 0,1이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같다. 이거 갖다 놓고 풀면 뭘 구할 수 있다? K값 나와버려요. 됐어요? 갈게요. 그러면 자, 일단 요거 좀 정리 좀 할게. 자, 그럼 뭐야? K 플러스 1x 더하기 마이너스 2k 더하기 3y 그 다음에 2k 빼기 8은 제로죠. 자, 그러면 점짓거.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뭡니까? 1, 3이니까 루트 10 동의하시죠? 1, 3, 9니까 0, 1 집어넣어.
0, 1 집었더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가. 자, 루트. 자, 이거 제곱, 이거 제곱. 그럼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0, 1 집어넣어. 0,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없어지지. 그 다음에 1 집었으니까 역시 절대값이네. 똑같네. 그럼 분모가 같다. 끝. 그럼 분모가 같으니까 제곱에도 같겠죠. 제곱하세요. k제곱 2k 4k제곱이네. 5k의 제곱에. 제곱한 거야. 분자는 지금 같잖아. 그리고 루트 제곱한 거야. 그러면 제곱하면 루트 나오고 k제곱 4k제곱 그다음 2k 2, 3, 6, 12k니까 마이너스 10 미안합니다. 자, 2, 3, 6, 22k니까 마이너스 10k.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입니까? 9, 그러니까 10이네. 이게 10이네. 없어지고 5로 나누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는 제로. 고로 k는 얼마? 0 또는 2네요. 근데 k가 0이 되면 안 되죠. k가 0이 되면 무슨 직선이 돼버려? k가 0이 되면 이게 없어져서 요 직선이 되잖아. 이 직선, 이 직선인데? 요 직선이 되는데? 물감 칠할 때 반대편에 찍힌 거지. 자기 자신 구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럼 k가 0인 거 빼. 끝났네. 고로 k가 얼마야? 2야. 집어넣어. 끝났어. 바로 정답. 3x. 2 집어넣으세요. 4. 그러니까 마이너스 y. 4. 마이너스 4는 제로. 아까랑 답이 똑같죠. 됐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팁 줬어요. 까먹지 마세요. 까먹으면 너만 손해야. 너 나중에 대학교 가서 가해할 때 써먹어. 알겠어? 자, 군 방정식으로 푼 거야. 알겠죠?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